여기 이제 제출 서류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하루 정도 시간 돌리는데 온라인 입력 업로드이기 때문에 좀 편하죠. 우편 제출이나 방문 제출은 없습니다. 우편 제출, 방문 제출 없다는 것도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추가 증빙 서류 요청할 수 있고요. 원본 또는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한다. 사실은 연세대 기준으로는 그 발부받은 서류 한 장 아낄 수 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6개 아니면 6개 아니고 5개만 해도, 왜냐면 이건 스캔해가지고 제출하는 거니까. 나중에 원본은 8월 달에 제출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 대학이 이렇게 돼요. 6개를 다 받았는데, 6개, 8개 이렇게 받아놨는데, 쓰는 것은 3개, 4개밖에는 실물 서류는 제출 안 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실물 서류 3개, 4개만 준비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뭐 다 실물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은 붕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6부, 8부 한 거예요. 보통 이제 9월 학기만 하면 6부고요. 그 다음 학기까지 생각하면 2부 더 추가해서 8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우측 상단에다가 이제 수험번호랑 요 부분 거 기재하는데 역시 PDF 편집으로 할 거예요. 그냥 이거 일일이 다 못 씁니다. 요즘에 PDF 편집이 또 되게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우측 상단에 이제 해당 학년, 이거 뭐 사실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죠. 초중고 학력 제출 시 성명 외의 본인의 식별 확성 정보가 포함되도록 서류 제출, 이름 생년을 했네요. 네, 한글 영어 외의 서류는 없을 거고요. 일본 서류 돼 있으면 반드시 그 한국이나 영어로 번역해야 되고요.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일인 증명 부분 거. 네네. 그 다음에 외국 소재 학교에서 성적 증명을 서류 요지인데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직접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안 되죠. 이런 학교들이 있어. 미국 보딩스쿨 부분 거 보면은 아주 좀 독특해요. 굉장히 뭐 200년 300년 된 그 사립학교들인데 학생한테 안 줍니다. 학부모한테도 안 줘요. 그냥 리포트 카드만 주고 트랜스크립으로 해당하는 거는 대학에다 직접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아프스도 영사학연, 이거 3가지 서류 말씀드려요. 졸업증명서, 재학사실, 성적증명서 3가지. 요거 KIS 아니니까. KIS는 또 거기, KIS 동경은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서류 쭉쭉 확인해 나가면 되고요. 입학원서 입력하면 되고, 수학기간 기록부, 아까 요거 2개는 같이 양식도 받고요. 그래서 입력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날짜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된다. 역추적해서 가야 돼요. 뭐, 2012년, 13년, 15년, 뭐 2000, 뭐 그, 초등학교. 만세력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서 추정해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증 요거 사인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니까 실물 서류 하나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재학한 모든 학교의 모든 학기 성적 다 초중고 다 내야 된다. 성적 이전의 생활기록부 대체 공식서에 해당 안 되고요. 다음 오피셜 트랜스크립트 제출하는 부분인데 불가한 경우 스쿨 리포트 제출한다. 오피셜 트랜스크립트도 있고 스쿨 리포트도 있으면 2개를 묶어가지고 제출. 그래서 PDF에서 그 메일 멀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 똑같고요. 고등학교 졸업. 요 3개 아포스테 인증 받는 거고요. 졸업 증명과 졸업 예정 증명은 초중고 성적 증명과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만 필요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의 졸업 증명은 필요가 없어요. 다행이네요. 왜냐면은 졸업한 게 아니거든요. 또 그 학교 계속 이어진 거니까.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만 넣어주면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거, 그 다음에 부모님 거 필요 없어요. 부모님 명의로, 본인 명의로 발행하면 되고요. 대신에 24년 2월 1일이니까 25년 2월 1일 이후에 그때 발부 받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도 역시 2월 1일 이후로 발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 거까지도 좀 확인하겠다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 출입국 사실 증명 끊을 때 무조건 출생일서부터 끊어야 돼요. 태어난 것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일본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왔다 갔다 전체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권 사본 뭐 이제 인쇄하면 되고요. 거기까지가 신분 서류 부분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 서류. 여기까지가 이제 자격 서류고요.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펑크 나면은 자격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재학 사실 증명이랑 출입국 사실 증명이 이제 일치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요. 재학 사실 증명, 입학, 전입, 전출, 연월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관계없고, 그 다음에 선택 제출. 실질적으로 합격, 불합격은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순서대로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고, 6개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6개가 볼런티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활동 증빙 서류인데, 자, 이제 뭐 봉사활동 증명이나,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 인턴 했던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거 이제 좀 넣는데, 아까 봤던 표준 학력이나 어학에다 넣는 거니까 여기 활동 기록부에다 넣지 않아도 돼요, 연세대는요. 근데 다른 대학은 표준 학력과 어학을 따로 분류 안 해놓은 경우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여기에다가 다 묶어서 기타 활동 증빙 자료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 증빙 자료 A4 사이즈 20페이지 이내 부분인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빙 활동은 하나인데 아까도 봤지만 활동은 하나인데 구체적인 내용 보니까 그 두 개야. 한이 내에서 두 개. 그리고 네. 활동 증명서도 아까 두 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해가지고 토탈 그로스로 해가지고 20장 해야 돼요. 20장 넘어가면 안 된다. 보통 20페이지 이내로 채우죠. 네. 예, 활동 증빙 서류는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빙 서류 부분 거에서 이제 이미 교장으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학교장 아니어도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다 받습니다. 근데 학교장 있으면 훨씬 더 오소리티가 좋으니까 또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좋고요. 반드시 그 비교과 활동 기록표 6개, 6개, 12개에다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올려야지 거기에는 안 적어놓고 그냥 서류만 막 올린다고 해서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제 학교에서 그거 사인 안 해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6개, 8개를 받아요. 그 기관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유서나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허락을 받았지만은 증빙서는 따로 안 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출도 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 거 있잖아요. 교내외 수상 실적이니 추천선이 외부 추천선이 발행기관이 없는 실적물 이런 건 다 안 되는데 이 부분까지 대해서. 그 다음에 표준 학력 어학 서류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스쿨 캘린더 이거 별도로 학교 학사 일정표 있죠. 네, 스쿨 프로파일도 있어도 되고 근데 스쿨 프로파일, 스쿨 캘린더 역시 이것도 뭐랑 확인하면 학사 일정표랑 재학 사실 기록표랑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 3개를 계속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다음 스쿨 프로파일도 넣어야 되나요? 연세대 스쿨 프로파일 속에 스쿨 캘린더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스쿨 캘린더 따로 안 내도 돼요. 그다음에 이건 사유서 그때 그 기준으로 뭐 이제 얘기하면 되고요. 그 코로나 때가 중학교 때였나요? 그러면은 그죠? 그때 예. 이제 혹시 수업 일수 미비라든지 한국에 뭐 어느 국가에 뭐 억류되거나 뭐 그런 경우 그거 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자 원본 서류 제출은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출해주면 되니까 원본 하나는 뭐 다 넣더라도 원본 하나는 끝까지 잘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국적 아니고요. 뭐 나머지 뭐 원본이랑 다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서류 부분 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업로드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뭐 파일 이름까지 다 맞춰야 돼요. 학력서류 PDF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파일 명칭도 맞추고 그 파일 명칭을 압축한 그 이름까지도 딱 맞춰줘야 돼요. 학력 닷집, 체류 닷집, 기타 닷집. 어떤 대학은 그 수험 번호를 파일 이름으로 꼭 해가지고서 업로드하는 경우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요령이 있어요. 이거를 막 하는데 그냥 메모장에다가 딱 하나 파일명을 쫙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그냥 저장할 때 그 이름으로 저장해 가면은 훨씬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서류 정리 방법, 학력, 체류, 기타 3개, 학력, 체류, 기타. 그래서 파일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압축하라. 그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맞춰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포스틸 공정은 뭐 충분히 받으실 거고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합격 및 등록 안내, 외국 부분이고, 아마 디파짓이 별도로 없을 거예요. 디파짓 없고, 여기서는 이제 그 문서 등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 등록 통해가지고 이 대학에 안 넣을 거다. 등록 안 할 거다. 할 거다라는 걸 밝혀줘야 돼요. 먼저 문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정식 등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부 이제 이 합격 포기각서라고 있었어요. 그 등록 포기각서 그걸 쓰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문서 등록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 국적 아니고 한국 국적이니까요. 재정 능력 있네요. 재정 능력이 있는데 요거는 외국 국적만이에요. 외국 국적만 통장에 예치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디파짓 없어도 되고요, 한국은.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영어 능력 관련 부분 거. 이제 글로벌 인재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합격에서 해당하는데, 한국어 평가해가지고서, 뭐 하는데 아마 면제 받을 거예요. 어차피 토픽 내면은 관계없습니다. 여기 또 뒤에 있네요, 사실. 아까 봤던 거 우리.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점검했던 거고, 비교과 활동 기록표. 그렇죠. 1-12, 어학 먼저 6개,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6개, 봉사 활동 6개. 그렇게 해서 넣고 사유사 양식 다 봤고요. 고교 재학 기간 이후 발생 서류, 고교 재학 기간 이후 발생 서류 제출. 이거는 어차피 이제 재학 기간 이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 고등학교 다녔던 학생들의 그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거니까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 좀 전달드린 겁니다.